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나경원 사태를 보면서 제가 보수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구나 하는 거하고 그 윤석열의 정치력과 인간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나경원은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희망을 주는 말 첫째, 나경원은 달려라 하니. 정치는 명랑하고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경원이 같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긍정성과 약자와 또 낮은 곳을 향해서 정치를 한 인물이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합리적으로 상당히 달려라 하니 그부터 나경원한테 용기를 주고 싶고, 두 번째는 김영삼이 그 유명한 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검언을 나경원한테 주고 싶습니다. 고고TV에는 원래 몇 명 안 보나 지금 아마 기존 보수 지지자들 솔직히 보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파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를 국면을 싹 잡아가도 도리를 칠지에도 어여 당했던 것들이 그 보수예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과정의 정치 현장에 있었으면 전 그렇게 안 싸웁니다. 따라서 나경원을 지지하는 파와 지금 당원들입니다. 또는 국힘 기존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나경원을 지지하는 파와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파로 나눴죠. 그 김기현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아무 존재감도 없는 거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보수가 그래도 명목을 유지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는 좌파와 달리 스펙트럼이 넓고 깊고 크다. 그래도 당내를 비판하며 계획을 하자는 이준석, 유승민유도 있었고, 또 제일 꼴통인 황교안이나 이정현 같은 놈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토론을 하며 증명을 하며 그래도 지킨 게 보수예요. 그래서 그 이준석 사태 때 이준석은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솔직히 2030 남자애들 운이 없으니 그것 일부고, 그 다음 유승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윤석열을 아주 강력하게 저격하지 말아야 될 까지 꺼내가지고 저격을 하면서 완전히 전체 보수한테 좀 찍힌 면이 있었고, 그러면은 맨 저쪽에 왼쪽 경향이 있던 그런 보수 말고 또 이제 저쪽에 오른쪽 경향이 있던 보수를 들은 말고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며 내년 총선을 이기자 하는 보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고고TV 같은 거는 그 중간에 들죠. 보수는 개혁된다 하지만 정치가 개혁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보는 거예요. 정치는 죽었다, 망했다, 혐오스럽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낙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적인 보수를 10%를 떼고 나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 보수를 지켰죠. 근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야, 좌파야, 전라도 세력이야. 이제는 그 나경원이한테 호남 전라도 세력이라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제 이지매를 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보수의 행폭화가 누구 때문에 나타났는가? 물론 좌파의 극성적인 보수에 대한 혐오 정치를 씌웠죠. 그게 반동으로 나온 게 이 보수의 악질적이고 돈벌이하는 자유우파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주 강성적으로 하는 극우도 없어요. 저것들은 우파도 모르고 극우가 뭔지도 몰라요.
강성, 윤석열을 지켜야만이 보수다 하는 이 그룹이 전체 복수를 망치고 있다는 게 보고티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기를 너무 강한 권력과 그 강한 권력이라는 게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과 보수와 보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거 있어 오케이요. 근데 그거를 지지를 받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라고 보수를 참칙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용병을 들인 거죠. 윤석열이라는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수를 두동강을 또 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는 그런 자가 그렇게 강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면은 그건 결국은 성공을 하겠으나 국민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못 받으면서 자기의 뚝심이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이렇게 국민과 보수의 당원들한테 주입시키려는 이런 멍청한 놈이 설치는 한 보수는 망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김영삼의 그 유명한 말, 물론 김영삼은 박정희에 대항한 거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너희가 오늘 나를 잡아갈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그 유명한 말. 그죠? 그리고 박정희의 검언을 갖다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의 침을 뱉어라. 내가 잘못했다면 역사의 침을 뱉어라.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윤석열이란 놈은. 자,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가 김영삼급이나 김대중급이나 박정희급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녀는 보수를 위해서 일을 했고 보수를 폄훼한 적도 없고 정치권에 대해서 크게 혐오적으로 찍힌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었다 이거죠. 그를 지금 쳐내는 과정이고 윤석열이 그녀를 쳐내는 과정이고 그녀를 압박하고 강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 나한테 불충을 저지르느냐? 왜 나한테 대드느냐? 내가 당대표 하지 말라면 너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국힘 기존 당원들의 위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힘 기존 당원들, 그 2030 애들은 큰 영향력이 없고 그들은 애초부터 이준석을 바라보고 들어온 2030 남자 당원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게 마련해요. 당원 투표에서는. 그런데 기존 보수들을 보면은 이들이 기존 보수 당원들은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을 갖고 밥벌이를 하고 거기 뭐 엄청난 그 고학력자, 엄청난 부자들, 엄청난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자영업자들까지 노동자들까지 엄청 많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꼴통당원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국힘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의 당원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그거를 흔들면서 당원들이여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보수고 좌파고 파퓰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매김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갖다가 기치로 갖고 나온 게 김기현이라는 거죠. 그럼 보수 적통당원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고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고 박정희부터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까지 우리가 이걸 지킨 이 질곡의 나라를 지키고 이만큼 이룩한 우리 보수 적통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처참할 거예요. 윤석열이 저 멧돼지 같고
아주 사악한 짓을 보면서 굉장히 처참할 거예요. 왜? 아니 우리 당원들한테 당원이 민심이요 민심이 천심이라 그러던 윤석열 저놈아가 유승민은 그래 우리가 인정해줄게. 유승민은 너무 너를 윤석열이라는 멧돼지를 저격했어. 유승민은 과거에 박근혜한테도 비판하고 이명박도 비판하고 현재 너도 비판해. 그래서 잠시 정치권에서 접는 거 있어. 오케이. 그런데 왜 나경원을 건들려냐? 그게 지금 양분돼 있어요. 제가 그 신무하고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 평론가들이 나와서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뭐 당원들을 취재해 보면은 지역 민심을 취재해보고 이래저래 하더라. 저도 취재해봐요.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취재해봐요.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나와요. 신문 언론에 안 나오지만은 그들이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면은 전통 보수 기존 보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혼돈 상태가 온 거예요. 혼돈 상태가. 이게 뭐지? 우리가 윤석열이 훌륭하고 보수의 적통이고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를 대통령 뽑은 건 아니야. 지난 대선 당시에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질까봐 그래도 뚝심도 있고 문재인 조국을 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차용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만의 보수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거는 보수를 지키고 보수를 확장하고 문재인의 적폐를 치라고 뽑은 건데 이게 뭐지? 여러분은 지금 이재명이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그건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성향이 없고 총선에 영향이 없어요. 이재명이가 돈을 받아 처먹었든 안 처먹었든 큰 결정적인 영향이 없어요. 이제 내년 총선에서는.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한번 출렁하다 다시 일어나요. 민주당은. 그 70년, 75년의 민주 적통 세력, 보수 적통 세력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수들을 볼 적에 저 사람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수를 갖다 지금 갈라치게 하고 우리들이 그래도 보수라는 이거 적폐라는 거 폄하를 받으면서 지켜온 이 세력 보수의 덩어리를 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경원을 쫓아내네. 나경원이가 보수가 아니라고? 나경원이가 윤석열한테 대던 것도 없고 나경원이가 윤석열한테 저격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고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우리 보수를 키우고 재건을 하고 총선 재승리와 총선 압승과 그 차기 집권을 우리는 지금 원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지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지한테 편을 안 들어주면은 저런 식으로 나경원까지 쳐?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정체성이에요. 꼬다는 보리자루가 감히 어떻게 20년의 이상을 이회창부터 현재까지 보수의 정치의 상징성인 나경원을 쳐? 그래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 국회의원이 90% 이상이 다 친윤화가 돼 있고 또 올치기 평론가들 총선 공천을 바라는 것들이 나와서 평론을 하죠. 그리고 자칭 우파 평론가들이라는 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평론을 하죠. 그놈들은 윤석열이한테 직설직격 또는 좌파를 공격하듯이 평론을 하면 그놈들도 목줄이 날아가는 구조야. 그렇죠? 밥벌이가 떨어진다고 그놈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요. 평론가는 놈들이. 그 밥벌이 그 좁은 황금어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구조야. 다 안다는 거죠. 기존 보수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실제적인 정치를 한 당원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잘 되길 그래도 밀어줬고 나도 봤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 아니, 대한민국 당대표. 쉽게 말해서 보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응원하고 선진국 반열에 이룬 것은 우리 보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정치성이야. 근데 박근혜 이명박의 국정농단 프레이고 달려갔는데 우리가 그걸 용서해주고 윤석열을 집어넣어가지고 차용을 한 것뿐인데, 꼬은 것뿐인데, 이 꼬은 보릿자루가 우리 보수 정체성마저 흔들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경원 사태가 일어나고 이 기존 보수 정치인들은 20대부터 7, 80대까지 똑같아요. 나경원이 뭘 잘못했어? 나경원은 셀럽인데, 보수에서 사랑한 정치인인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총선에 압승을 위해서 나경원은 안 되고 김기현이 해야 된다. 자기하고 동심일체가 가야 된다. 수직문화가 돼야 된다. 이거를 하고 있어. 그럼 당내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당원들의 역할이 뭔가? 우리가 이 보수를 60, 70년을 지켜온 우리 보수의 정치성은 뭔가? 좋다 이거다. 민심을 갖다가 제껴버리고 유승민까지는 제껴버린 건 그래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당심으로 뽑자며. 근데 당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들어가고 당심이 원하는, 그리고 민심도 그래요. 당심을 원하는 나경원을 조져? 조지는 방법도 저렇게 치사하게 조져? 조지는 방법도 저렇게 악랄하게 조져? 그게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공천받으려고 나경원이가 선거에 뛰어들면은 당원 지지율이 훅 빠질 것이다. 그건 쌩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수에 대한 윤석열이가 반감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김기현하고 나경원하고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김기현의 첫째, 대중 인지성에 대해서 김기현이가 언제 국민들이 알았나요? 그리고 우리 보수 당원들이 김기현을 알았나요? 몰랐었어요. 그 원내대표 했다고요? 그 이준석이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조금 신선하다 해서 촌놈 울산놈을 갖다 원내대표를 시켰던 것 뿐이에요. 당원들이 그 당시에. 그 이준석의 영향권이 있었어요. 이 적통 보수들도 왜 이준석을 그때 뽑았겠어요? 바꿔라. 우리가 국정농단 당하면서 이명박 박근혜의 그 치욕스러운 9년을 우리가 그 이명박 박근혜의 9년을 치욕스럽게 평화당하는 걸 바꿨으니 우리 보수도 바꿔보자고 그 당시에 이준석을 뽑았던 거죠. 그놈이 철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날아간 꼴이지만은 그 물결에 의해서 4.7 보선의 악성과 이준석 6.11 당대표 당선과 그 과정에서 김기현이라는 놈이 나왔죠. 그래서 대중인지성은 원내대표를 했더라도 김기현이가 하는 1년 동안이나 뭐 그전에 그만뒀었나? 뭐 전혀 대야투쟁이나 또는 국힘이 강건해지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럼 대중인지력에서 과거에 나경원이가 그래도 빠루라도 말해 빠루 프레임도 받아가면서 그 비례연동제라든가 또는 공수처에서 그 강렬한 투쟁이 남아있고, 그리고 나경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각종 선거에 들어가면서 서울시장, 당대표, 국회의원, 또 대통령 선거 이런 데 들어가면서 나경원이 대중 인지성이라는 것은 김기현보다 훨씬 우월하고 훨씬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대중 인지성에 의해서. 그러니 총선을 이기면 나경원인데 이기려면 왜 김기현을 저렇게 어거지로 미느냐. 둘째, 확장성이라는 거죠. 확장성. 그 대구의 보수의 그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지역이 보수 세력의 대부분이 영남인데, 영남인들도 보수 출신, 국힘 출신은 대부분 뽑지만 특히 TK는 저 부산은 이번에 굉장히 위험하게 됐어요. 나경원 사태로. 부울경은.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보수층을 보수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보수층한테 표를 주지만은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는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저쪽에서 표를 못 얻는가? 그들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전라도에서도 표를 얻고 수도권에서도 표를 얻죠. 그래 보수가 그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기존 보수들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11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이라는 애를 집어넣어가지고 젊고 혁신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윤석열이라고 부닥치면서. 그러면 이번에도 내년 총선은 누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윤석열이 저런 짓을 하면 이기라고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저보다 그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10년, 20년, 30년 당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그럼 수도권의 목표고, 그러면은 충청도 날라가요. 이대로 가면은. 충청도 날라가요. 정진석 때문에 날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그러면은 누가 확장성이 있는가? 수도권의 그 1,500만 명이 김기현을 알 것인가, 나경원을 알 것인가? 김기현이 연단했을 적에 나경원이 연단했을 적에 누구를 더 선호할 것인가? 그건 명확가능한 거예요. 나경원이라는 거죠. 응? 그럼 대중 인재성하고 확장성이 그렇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라는 거죠. 호감도. 누가 호감이 있느냐? 응? 김기현의 이런 인상과 저런 말투와 저게 무슨 대중 인지성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성격을 모르는데 국민들은 총선에 들어가면은 당대표가 얼굴에 대야 되니까 거기서 무슨 호감이 있겠어요? 솔직히 김기현이가 호감적인 인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선거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얼굴이에요, 얼굴.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여자는 예뻐야 돼요. 응? 그러면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수도권이라는 것이 문화와 문명이 모두 결집된 거고 전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집된 곳이 수도권인데 인물이나 호감도에서 나경원을 선호할 것이냐 김기현을 선호할 것이냐 당연히 나경원이죠. 여성 중도 남성층 말을 하려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국민들이 봤어요. 윤석열이라는 제작자를 문재인의 그 5년 적폐 때문에 뽑아줬는데 0.7%라도 뽑아줬는데 너무 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하고 독단적이고 저게 횡폭적인 권력을 모르고 권력이란 속성도 모르고 권력의 맛을 휘두르는 저 윤석열이 김기현을 얼굴로 내세우고 김기현을 붙여버렸다. 그런 김기현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들이나 그들이 김기현은 간신 아닌가? 진영력도 없이 지 실력도 없이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파리 때까지 붙어가지고 윤석열을 팔면서 당대표가 됐고 선거를 지휘하는데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어요?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나경원은 기존의 이미지도 있고 기존의 대중 인지성도 있고 호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안 된다는 거죠. 김기현 가지고는. 네 번째, 당세로 가봅시다. 당세. 당세로 따지면은 당세라는 것이 당원의 수도 있지만은 그 보수 정당이나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 밑바탕의 그 당세, 민중의 성격 이런 걸 보면은 김기현 지금 보수당이 좌파당보다 훨씬 부족해요. 그러면은 당세도 약하고 민도도 약한데 이 국힘 보수는 꼴통 보수, 혐오 보수로 찍혀 있는 게 맞아요. 쟤네들도 적폐 세력, 운동가 세력으로 찍혀 있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기를 문화와 문명과 지금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건 좌파한테 유리한 거예요. 민주당한테.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게 바람뿐이 없어요. 조직은 민주당은 못 따라갑니다. 밑바닥 조직은 아직까지도. 그렇죠. 거기다가 언제까지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이 내년 총선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재명을 지킬 것 같습니까? 이재명 날려버립니다. 날리고 재정비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윤석열이 정치를 잘하고 지지율이 뭐 50%, 60%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밑바닥 조직에서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붙어요. 응? 그걸 주도할 바람을 주도할 사람이 나경원이 옳은가 김기현이 옳은가? 당연히 나경원이죠. 윤석열이 지금 강하게 극우 쪽으로 가고 있죠. 강성 쪽으로. 그러니 국민들은 그것도 싫어해. 점점점 지나고 보면은. 그렇죠?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정치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줘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나경원이 김기현보다 훨씬 우세해요. 국민들은 김기현을 찍어버렸어요. 간신배, 응? 내시 이렇게 찍어버렸다고요. 응? 따라서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달려라 하니 명랑하게 달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김영삼의 검언을 나경원과 나경원 지지자들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벌써 2년 차라 그러죠. 48개월 9개월 뿐이 안 됐는데 총선을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윤석열 자체로 무너지게 하려 항상 정권 말 레임덕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보수를 이렇게 행행하면서 갈라치게 하고 보수도 통합 못하는 이런 걸 보고 어느 누가 윤석열 지지율을 임기 말 며칠 전까지 40% 50% 지지율을 주겠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총선을 이기든 안 이기든 윤석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힘을 갖고 가는가? 윤석열에 반대한 세력이고 윤석열하고 부딪힌 세력이 힘을 갖고 가게 되겠죠. 좌파나 국힘 보수 내에서. 윤석열이가 그걸 몰라요.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참 그 말 못하겠다. 몇 놈한테 저 몇 놈 중에 한 명을 알거든요. 그런 놈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써먹는데 되지도 않아요. 윤석열이 요번에 국민한테 찍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수 내부한테 찍혔다는 거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나경원 건드린 게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